여기는 북태평양의 청명하도 안온한 물결이 살갑게 빌려드는 연안입니다. 노도가 밀려오지 않는 비교적 얕고도 드넓은 이 바다는 내륙의 유원지에 굳이 인공의 워터파크를 만들 필요가 없게 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부모의 시야에서 철없는 아이가 저 멀리 수평선까지 흘러나가 그 모습을 감춘다 한들 결코 위험하진 않을 것입니다. 바다는 밑바닥에 보일 만큼 맑고 보력이 높아 아이를 부표처럼 뛸 것이고, 부드러운 파도는 해변을 향해 리듬을 맞춰 늘 살갑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또한 아이를 해변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바다 위 그리고 바다 아래 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과 첨단 그 자체였던 고대인들의 후예들이 세우고 그들이 살아가는 위대한 나라, 그들 위대한 종족들의 자유분방함 그리고 절치부심과 자부심에서 이끌어진 헌신으로 대표하는 결속력은 기어이 이 나라를 세상 흐름의 중심에 세워놨습니다. 다용과 첨단을 추구해 호화로운 번영을 누렸던 고대 문명 안테이아의 후예인 이 지적 생명들은 자신들이 직접 자연을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뜬 태양 유서체는 태양의 역할을 하는 인공 발광체로 흡사 태양과 착각될 만큼 그 밝음과 전달하는 따스함은 그것을 잘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건물 마찰로마다 갖춰진 클라우드 제너레이터에서 발생한 공기가 상공에 나가 응결을 이루어 구름을 펼치는데, 제너레이터에서 공기를 몰고 나간 수많은 지적 화학물질들이 곧 자신들에게 인식된 하늘의 조경도에 따라 구름의 모양을 다듬어 펼치게 됩니다. 하늘의 조경도는 시내 상공관리청에서 통합관리하여 질서로운 연출을 도모합니다. 구름의 모양은 나날이 달라지며 나날의 조경도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를 받습니다. 하트 구름은 기본 옵션이나 다름없지요. 건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마다 다른 유형과 빛깔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보다는 도시 파노라마적 관점에서 어우러진 색을 추구하는 이 나라 국민들이 보다 넓은 공익적 감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온갖 동물들의 특성과 재치를 살린 거대한 형상들이 건물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따로 필요 없을 지경이죠. 이 거대한 자연 워터파크에 휴양객들이 몰려들고 그들을 더욱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온갖 시설들이 들어서 도시를 이루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해변에서 입을 비치룩과 코스프레, 당신과 놀거리를 구매하거나 렌탈할 수 있는 해변 맞춤 쇼핑센터, 맛의 향연이라 불리는 해산물 위주 미식 갤러리, 전망 좋은 리조트, 바닷속 생태계를 건물 안에서 오감으로 누릴 수 있는 아쿠아리움, 북태평양에 물을 끌어다 실내, 실외에서 매우 아티스틱하게 흘려보내는 조경 인테리어를 갖추고 그런 구조의 놀이기구를 갖춰놓은 조이어스 테마파크, 온 바다와 섬에서 가져온 보물들을 전시하며 당시 열리는 경매장에서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박물관 겸한 백화점, 그런 것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연안의 휴양객들이 온전한 휴양 심리를 위해서인지 비즈니스 건물이나 공장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검은 연기물질로 만든 조형 흑룡의 건물을 감싸고 있는 컨셉도 있죠. 이는 태생부터 어둠을 보고 자라 어둠에 익숙하고 어둠 속에서 생활 리듬을 찾는 북방 흑성 문명의 국민들을 배려한 인테리어입니다. 건물 안은 새벽처럼 어둡고 창밖으로는 마치 낮을 몰아내는 초저녁 밤처럼 자연스럽고 황홀한 밤이 온종일 깔려있을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력으로도 세상의 중심이 되는 양대 패국이 공유하는 드넓은 만을 금빛 물결 대광장이라 부릅니다. 그들 두 나라의 압도적인 성세를 기리듯 이 바다는 그 이름으로 더욱 이 두 나라의 영광을 높이고 있죠.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하늘의 신들과 싸워 끌어내린 이 엄청난 두 인류 제국은 세계정보의 두 팔이며 인류 집단이 주도하는 방대한 세상사에서 늘 그 핵심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빛 물결 대광장은 본래 에메랄드빛 바다이지만 알 수 없는 신비현상으로 인해 중간중간에 드문드문 금빛으로 일렁이며 또한 중간에 눈을 찌르는 섬광이 찬연합니다. 멀고 멀어져 수평선의 시야가 닿을수록 그 금빛을 모이고 모여 황금바다 현상을 이루고 있죠. 아마도 새해를 맞아 일출을 보러 가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품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없냐고요?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 멀리 수평선에서는 대낮임에도 희한하게 마치 금빛 노을이 올라오는 것처럼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빛이 일대 주변을 금빛으로 물들이게 일대 해역에는 금빛 물결 대광장이라 불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수평선의 금빛 노을은 올라오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금빛을 바라보며 항해하는 자들은 마치 태양이 봄에 안기는 듯 광영된 기분과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설렘을 느끼며 항해를 하는데, 대광장 해역을 벗어날 때까지는 수평선에서 올라오는 그 금빛이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더욱 눈부신 빛이 세상을 휘어감으며 항해는 끝날 것 같지만 항해는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휘감은 빛은 묘아리만큼 빠르게 사그라들며 새로운 바다를 비추죠.
광장에서 나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바다에는 나아갈 수 있는 세 방향이 있습니다. 세계의 해양 제국인 트라이페르의 큰 섬과 작은 섬들을 경유하여 또 다른 인류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역 항로, 그리고 신성과 속세의 영역 간의 생존과 자존심에서부터 막대한 부에이르기까지 관련된 이익을 두고서 벌이는 치열한 분쟁 현장인 양대 그레이스 대륙에서 자신들의 편인 속세를 지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성전 항로, 그리고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전진하면서 마침내 수령파도 해역을 만나며 모험 항로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수령파도 해역은 모험 항로의 첫 발자취이자 모험의 바다에서 관문이 되는 것으로 노드가 마치 발견용과 같아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신비롭고도 초월적인 힘의 선택, 대륙에는 존재하지 않는 매우 우수하고도 혁신적인 자원,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세계 역사, 가라앉은 초월 문명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설레이는 기회의 바다는 과연 수평선 황금빛이 품고 있는 가치라 할 만합니다. 이 신비로운 금빛 현상만큼은 사실 이 위대한 나라가 펼친 현상이 아닌 늘 끝없는 바다를 꿈꾸는 자인 피모씨가 세계의 미래 가치를 상정하여 계시한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빛 너머 그 어느 항로로 나아가든 살아있는 자라면 모두가 갈증하고 있는 황금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위대한 모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